자,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6개 부서로서 교통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체육센터,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교통과 부서장님께서도 현재 2월 17일까지 5급 승지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전임 교통과장님이신 박만엽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대리해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 그럼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담당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서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소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통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의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잘 봤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어촌 신항 택시 운행이죠. 네네. 그 예산 대비 이제 많이 수요자들이 활용을 잘 안 하셔요, 그죠? 네네. 그러면 활용을 못 하신 그 이호력은 어떻게 처리를?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요. 이게 재작년 하반기에 저들이 한번 저 의회에 와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예.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정수급 사례가 이제 많이 발생돼서 그때 이제 좀 일부 제도 개선을 하면서 예. 틀을 다시 잡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던 부분이 이제 이게 자리가 잡아졌다. 예, 이제 경곡점을 잡고 이제 예산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네네. 이용을 잘 못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네네. 한 가정당 한 가구당 15장이 배부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용 안 하신 가구들도 꽤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자가용으로 예, 예. 이제 이용을 하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이 자가용들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희망택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 하루에 2장씩 쓴다 해도 좀 모자르죠. 네. 그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안 쓰는 부분은 환수를 하는데 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더 쓰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형평성이 그냥 15장 일률적으로 다 줘버리고 모자란 거는 알아서 해라.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왔습니다. 일단 일률적으로 15매를 지급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은 이용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이제 이게 사장이 되는 건데, 그 60% 중에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안 쓰는 분들이 있는 이게 이제 진짜 필요한 부분이 네, 속초시 전역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예. 3개 마을이잖아요. 예. 장천, 척산, 예. 장제터. 그렇다 하면 정주된 인원은 항상 통장이나 반장이나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런 도심지가 아니고 네. 마을 자체이기 때문에 예.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통장, 원장 다 아시잖아요. 예, 예. 그렇다 하면 그게 이제 정차가 됐다면 필요하신 분은 좀 더 주시고, 왜냐하면 물론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안 쓰신 분은 한 장도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부분은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도 개선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최소한도로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은 더 많이 쓰니까 조금 더 많이 지급하고 안 쓰시는 분 자가용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공청회를 거쳐서 좀 그런 것도 좀 제도를 좀 보완해서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안 쓰시는 분들한테도 15매씩 일괄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예. 희망을 하는지 이제 조사도 그래, 해보고 제가 이제 마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예. 저는 한 장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쓸 이유가 없죠. 택시를 불러서 탈 이유가 없으니까.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괜히 용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예. 사전 조사해서 필요하지 않는 가정은 아예 안 받는 걸로 하고 예, 맞습니다. 정말 그 필요하신 분은 좀 더 그 안 쓰시는 분을 대신해서 좀 더 주시고 왜냐하면 예, 예. 이게 마을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통제가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희들도 생각했던 게 선택적 지금 방식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해야 할 부분인데 사회적 합의도 이뤄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제도도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네, 저도 한번 공감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이 이끌어지니까 주민들이 따라갔을 뿐이지 주민들의 의향은 있지 않다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이게 많은 동네가 아니고 세개 네. 동네고 정주한 분들이 확실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마을 사정을 잘 아시는 예, 예. 통장 반장을 이용해서 예. 통계를 내서 예.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냐. 근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주자.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예, 공감합니다. 좀 해주시고요. 예. 이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마을버스 네. 갑자기 이제 개편되는 바람에 예. 거기 한옥마을에서 굉장히 예, 예, 출퇴근이 예. 참 어려웠다. 예. 시간적이 안 맞아서 예, 예. 그렇다는 건데 어떻게 잘 안 됐죠? 그게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용하시던 분들은 딱 시간에 맞춰서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틀려지니까 좀 이렇게 좀 많은 이제 민원이 이제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기거나 조금 늦춰서 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출퇴근이기 때문에 출근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퇴근이라면 예. 좀 늦춰서라도 갈 수 있는데 예. 출근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절충을 해서 그분들이 오직하면 뭐 민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 한 분 한 분이 돼도 의견이 예, 예. 소중하니까 예. 좀 절충을 좀 해서 예. 출근 시간만이라도 예, 좀 예.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당시에 마을버스 노선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간 배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한쪽을 맞추려고 그러면 또 한쪽이 틀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 1분만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예, 예. 예.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KCC 아파트 새로 된 네. 사거리 있죠. 예, 예, 사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만 통행량이 많고 예, 보통 때는 통행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좌회전 신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예, 좌회전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차가 계속 정체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한번 평소시 때는 그냥 황변, 깜빡이, 비상 그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 어떤가. 요거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네. 요 담당 부서에 제가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 배분 조정이 가능하면 네네. 바꾸는 걸 그건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탄력도 할수 가능한 있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주시길 예, 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영순 의원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익숙했던 업무인 상황이시니까 네, 보고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전년의 사업들 좀 잘하신 부분들이 이제 버스 정류장
그동안 꽤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예, 예.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일체화되게 전년에 몇 개죠? 98개? 전체 설치된 게 예. 그쵸. 예, 제가 그렇게 숫자를 대충 파악하고 예. 있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잘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장소에 대한 표지도 예. 다 깔끔하게 예. 쫙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는 좀 더 이제 반가웠던 게 이게 계속 제가 몇 번 이제 지적과 당부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정류장 내 버스 시간표가 그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시간만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정류장들에 거치게 될 때의 시간표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거 예. 어떻게 감잡을 하는 거냐 이런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류장마다 그 시간표들을 몇 시에 어떻게 그 예. 노선별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정책,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는가였는데 이렇게 좀 잘 챙기셨다라는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들 좀 수고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그 신규 시책으로 터미널 그 환경 개선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 이제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속초의 시작과 끝이 되는 곳이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 이미지나 네. 또 여러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래요. 하시는 길에 요즘 그 여행자 캐리어 보관함이 이 터미널에 꼭 필요하다. 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차 없이 우리 오는 상황들이 보면 그 대중교통이 꽉꽉 차서 이제 들고 나고 할 정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 캐리어들을 들고 오는데 이제 와서 첫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거나 그러면은 아침에 챙겨가지고 그 캐리어를 들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지고이고. 예,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캐리어 거기다가 보관해 두고 조금 편안하게 여행을 좀 즐길 수 있도록 네. 이 부분은 네,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그러니까 환경 개선하는 상황이니까. 예,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도 한번 시외버스 터미널. 예, 예. 아, 네. 시외버스 터미널도? 네. 한번 좀 더 보셔가지고 두 군데 다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희 도시가 지금 사이즈는 똑같은데 상당한 그 여건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어떤 교통량의 흐름이 이전과 굉장히 다르게 예, 밀도가 왜냐하면, 높아지는 거죠. 네. 도심 밀도가 지금 높아지는 그런 달라지고 상황이죠. 있죠. 예, 예. 예, 어디에는 전혀 통행량이 없던 곳들이 예. 뭔가 그 지역이 개발되고 좋아지면서 통행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정책이 그 부분을 빨리 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좌회전 신호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비보로 처리를 해서 사실은 진입이 어렵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거나 그런 건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외곽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척산로나 미시령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요거는 한번 도시 전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네. 예. 자, 하나 화면 잠깐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도 이제 오기도 했고, 저도 이쪽 수복로를 통해서 잘 다니는데, 그 미소지음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주 아찔한 이 도로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그 표지판을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노학동 예, 주민센터에서 이제 진입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이제 보십시오. 지금 양쪽이 이제 2개 차선이 지금 쭉 예. 지금 진입이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못 간다라고 표시가 나오죠. 교동 성당 쪽으로 예. 조금 더 가야지. 예. 이쪽이 이제 진입을 이쪽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 2개 차선이 여기가 바로 예, 미소지음에서부터 맞습니다. 시작해서 갑자기 예, 예. 3개 차선이 생기거든요. 예. 3개 차선이 생기고 교동성당 쪽으로 하나는 이제 빠지게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차선이 바로 보면 뭐냐면 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더 가는 거구나. 예. 3개 차선이 그 미소지음에서부터 쭉 나타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직진하지 말고 네. 좌회전 차량으로만 이 도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차선이 여기 건널목이 지남과 동시에 교차로가 지남과 동시에 그냥 이제 예. 도로에 대한 어떤 유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이 갑자기 행하게 금지했었던 차선이 그냥 이제 하나가 개방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바로 여기를 지나서는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진입이 이 2개 차선이 되던 상황에서 바로 미소지음이 끝나면서 차선이 끝납니다. 여기가 생겼다 말았다. 2개 차선에서 3개 차선으로 가다가 그리고 미소지음이 끝나는 동시에 다시 그냥 예전에 그 원래 있던 2개 차선의 상황으로 차선이 딱 줄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그대로 진입을 하라 그래서 그대로 직진을 하던 차선은 갑자기 차선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운전자들이 상당히 곤란스럽다. 예, 저도 그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있을 때는 사실 미소지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네. 도저히 교차로 형성에 신호 체계를 잡아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미소지음 아파트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신호등을 애초에 이제 교평할 때 이제 설치를 조건으로 설치했는데 네. 그거를 한 2달간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네. 일부러. 네. 그 바로 저 천주교 입구에 또 신호등이 있고 바로 있고 그래서 또 차선도 혼선이 되고 그리기가 네. 어려워서 근데 그 아파트에 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또 신호등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 민원이 누적되어 왔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좀 저런 시스템으로 좀 했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그 후에 이제 차선 한 차선을 확장하니까 그 차선 확장이 다 공사가 되면 그 구간 전체에 대해서 교통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건지는 관할 경찰서와 교통과 그리고 어디 또 차선이 확장될 거라고 건설과하고 같이 말씀이죠? 협의를 해서 네. 좀 체계적으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미소지음 이후에 그 차선 한 차선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니까 여기가 차선이 확장이 될 건가요? 아니 그 다음에 지금 좋은 애까지는 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 이미 있는 건축물들하고 그 차선이 나오나요? 아니 인도를 줄이고 지금 인도를 줄이고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관할 부서 3개 부서가 네. 좀 머리 맞대고 한번 기술적 검토를 다시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차선 네. 자체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상황들이라 이 부분은 빨리 예, 좀 단지 공사가 되기 전이라 하면 유도선이라도 네네. 좀 제대로 해 주셔야지만 예, 이 예. 상황에서 좀 문제가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예, 우리 최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또
전임 과장님으로서 또 자리를 이렇게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만 드릴 테니까 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과장님 지금 뭐 또 다른 부서에 가 계신데 그 우리 자이 아파트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 좀 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게 자이 아파트 정문이죠. 자이 아파트 정문. 주출입구 자이 아파트. 예, 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딘지 아시겠죠? 예, 예, 예. 압니다. 여기서 자이 아파트 예,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이 교착점이 지금 좌회전하면 6단지로 가는 거고, 예, 직진하면 이제 휴무원빌로 예, 가고, 예, 예. 이쪽 자이에서 나오면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세 개 단지가 여기서 모이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돼 있어 갖고 출근 퇴근 시간에 상당한 교통 혼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통 규제봉을 여기다 좀 설치를 해달라. 예, 이 라인에다가 네. 그나마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이렇게 혼선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건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예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저도 현장에 받았습니다. 나가서 예, 예. 민원을 그 현장 소장이랑 같이 예.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건 좀 이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죠. 이제 여기 자유 올라가는 이제 부출입구, 후문, 예, 후문. 효성 아파트랑 맞은편죠. 예, 이 올라가다 보면은 효성은 지금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그죠?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중앙선을 잘라서 좌회전을 하게끔 해달라는 예. 게 지금 핵심 계속 민원인데, 예, 그 민원입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그죠?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좀 방법을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민원이 아마 얼마 전에도 교통과로도 접수가 된 것 같은데, 그죠? 그 부분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네. 이제 시행된 지가 이제 5년, 6년째 되죠? 그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콜택시는 1년밖에 안 됐고요. 아니, 장애인 콜택시라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통약관 예. 이동수단 얘기하는 예, 예, 거지. 예. 개인 택시 우리 이제 임차가 예, 쓰는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약관 지금 이동수단이 한 이제 5년, 6년 돼 가는데 계속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제대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 특히나 이제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검사 받으러 갈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못해요. 검사 전후에 못 태우게끔 지침이 내려왔어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단기간 내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단기간 동안은 이용을 못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통약자 이용수단 운전기사님들도 못 태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은 사회복지 쪽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자랑 밀접 접촉을 했다든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오면 가야 되는데, 뭐 인근 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가지만은 원근 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지침에 의해서 탑승을 거부를 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럼 결국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시키든지 장애인들이. 네. 예? 인근에 간다고.
두 번째는 코로나 검사를 안 받든지. 예. 이 두 가지 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행정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못 해오는 건 맞지만은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도출이 되고 있다. 비단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처음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은 지금 이제 장애인 교통 이동 수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아, 예. 그 두 번째 교통약자 이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례에 보면은 이용 대상자가 장애인들, 그다음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65세 이상 그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이유를 이제 증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기타 예, 장애가 예, 있다든지 예, 예. 의사 소견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예, 제출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불편한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65세 이상으로 보통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도저히 일반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한다는 거죠. 하는데 이 병세는 거의 이제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재등록을 하라는 거죠. 예. 등록 이용 신청을. 예, 예, 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네. 본인이 갈 수도 없는 거고 활동 보조인이나 네. 제3자한테 부탁을 네. 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역시 이분들한테 큰 일이거든요. 진단서 새로 받아야지, 의사소견서 새로 받아야지. 그래서 중증 정도의 질병을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판단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뭐 2년이든 3년이든 좀 기간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조례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등록을 하라는 네.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예, 그게 항부적 장애 같은 경우는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이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일시적 장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시적 장애. 그리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 역시도 음. 꼭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의원님들의 또 질문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좀 완화시키자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그래서 각 동에 복지 관련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복지 담당자가 시스템에 올려놓으면은 네. 그분에 대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진단서 없이도 그 인정을 해주는데 진단서에 뭐 영구적 장애로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등록하면 끝나는데 일시적 장애로 등록되는 분들은 나중에 또 한 번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그게 이제 진단서가 애매모호해요. 이분 네. 이제 저한테 민원 들어온 분 같은 경우는 의사소견서에 장기간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함. 예. 근데 장기간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했을 뿐이지 그 또 행정에서 보면 애매모호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또 등록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또 그걸 요구를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거동이 거의 불편하고 도보 이동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의 지금 이 질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의사소견서에는 장기간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한 분 요 정도까지만이지 뭐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표현은 또 안 써주거든요. 동해 저 복지 담당자한테 상담을 받고 복지 담당자가 보고 판단한 거를 시스템에 복지 올리면 담당자가 그게 인정이 현장에 됩니다. 나가지 못하고 이제 제3 활동 보조인이 가서 등록을 했는데 네. 아마 이제 교통과에 왔을 건데 6개월로 이제 올린 것 같아요, 동에서도. 예. 근데 이제 당사자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유사 사례들이 많을 거다 이거죠. 예. 예.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예, 예. 하면서 좀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최진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못 볼 수도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예, 예.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또 복귀하신 것 같아서
많은 또 민원을 또 부탁드려야 될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그 도로와 관련된 도로 안전시설, 교통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그 고속도로 진입하는 학사평 쪽 사거리, 바람꽃마을하고 학사평을 진입하는 사거리 쪽인데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순두부 마을 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차선을 차량이 중앙 차선을 밟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그 좌회전 진입을 하다가 차량 사고들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정지선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지금 정지선이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정지선을 밟고 들어간단 말이죠. 예.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위치는 알고 계시죠? 예. 네, 하나콘도 지나서 이 곳을 좀 면밀하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이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과장님께서 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그 저희들도 미처 뭐 느끼지 못한 부분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정희 전방위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효성하고 자이 이 신축 건물 우리 건축과에다 알아보니까 이 자이 아파트 쪽에서는 이 시공업체 측에서 건축 그 허가 당시에 차선을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점선이 없도록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주춤로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공업체 측이나 시행사 측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받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위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 외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학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 통로를 통해서 아파트를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태우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는 걸 알면서 제가 작년에 그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들어와서 단속을 당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 저기 경찰관이 서 있는데 이렇게 진입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현장에 단속하는 경찰관은 정말 그 시민들에게 윽박지르듯이 술을 언성을 높이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게도 또 우리 전방위 의장님께서 또 발언을 해주셔서 좀 고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효성 아파트하고 그 진출음로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중첩이 안 됐으면 좀 문제 해결은 좀 쉬웠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자이 아파트에 자회전을 준다 그러면 효성 아파트 자회전이 불가능해요. 이제 이런 이제 상반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거를 찾을 수 있는 해법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뭐 여기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는 해법은 뭐 양쪽에 아파트가 있으니 도로 확정은 더 이상 안 될 테고 그러면 그 위에 쭉 올라가서 그 상부 교차로에서 유턴 차로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느냐 이게 최선의 방법 같기도 한데 그 역시도 뭐 양쪽에 뭐 저 시에서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지 사유지고 있고요. 네, 사유지가 그게 도시계획 그 선 내라 그러면 좀 수령이 되겠지만 별도로 뭐 도시계획 사업 외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대안을 찾으려면 저는 이제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과장님께서도 같아요. 그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래서 처음에 건축행위 당시에 허가 받을 때 이렇게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민원을 요구한 거라는 얘기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현장과 관련된 검토를 꾸준하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검토를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지금 이 대포항 호텔 옆쪽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방송이니까 과장님 인도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인도에 차를 세우는 건 저 주정차 위반이죠. 불법은 맞죠? 예,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없죠. 그 우리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차를 세우는 건 불법인 거죠. 예, 지금 이 인도와 상황은 불법인 차라는 거죠.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녹취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말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시민이나 우리 그 관광객들이 그 이용해야 될 보도, 이 자연 그 이 공원 구역에 이런 불법 주차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주셔도 그때뿐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 공공시설물 다시 네. 얘기해서 공공시설물이라면 도로는 뭐 인도와 차도가 포함되는 거니까 네. 거기서 저런 행위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적용을 네. 해야겠죠. 네. 근데 사유 재산 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거는 좀 심도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사유재산인지 공공재산인지가 이제 명명하게 드러날 예. 건데요. 사유재산 안에 만약에 사유재산 안에 공공부지에 바퀴가 올라오면 이건 단속 대상인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네. 뭐 차를 세워놨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느냐 네. 안 받느냐 뭐 네. 이런 그 논쟁이 이 상황은 있는데 단속 대상인 예. 거죠, 과장님? 이 상황은 단속 대상인 그게 거죠. 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시설 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공시설이고 그게 네. 공공시설상의 인도라 하면 네.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좀 단속을 좀 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평소 이 길이 그 휠체어, 그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길이었는데 주정차, 불법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예. 규제 시설을 해주시는 바람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예로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아직도 이게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단속을 나가면 없어져요. 예. 근데 또 단속 그 차량이 또 지나가고 나면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단속을 좀 해주시면 예. 좋겠고요. 제가 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야간에 많은 시민들께서 엑스포 잔디 광장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반대편 쪽을 제가 서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북쪽 편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곳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십시오. 이곳에 상당히 그 주말이라든가 연휴가 낀 때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쪽부터, 그러니까 그 주차장 주출입로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쪽과 이쪽을 주말이나 연휴 기간만큼은 차 없는 거리로 좀 지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예.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예, 예.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예. 부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김민길 의원님, 예, 좋은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저 박만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교통과 계실 때 참 많은 노력해 주셨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은 우리 교통과에 지금 그 인원이 4개 팀에 지금 20명으로 예. 우리 직집회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속초시의 모든 부서들이 다 인력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속초 그리고 또 모든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생활 인구 급증, 우리 과거 유동 인구라 그랬죠. 그리고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 지금 인구 대비 거의 2대, 그러니까 한 8만 3천 인구에 4만 대의 차량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 교통과 직원분들의 이 부족한 인원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때로는 주민분들께서 직접 주시는 민원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과 아니면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굴해낸 민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배려도 배려지만은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너무 인원이 적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기되는 민원들에 대한 대응 속도가 좀 늦어진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 이렇게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 중에서 지금 처음 듣는 민원도 있지만은
전에 똑같은 민원을 지금 정관호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미소지음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전에 회의에서 방송까지 뛰어가면서 똑같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당시에 중요한 게 뭐냐. 의원님들이 이제 여러 지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바쁘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 늦어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지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민원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종결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예, 하고 예.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관계법령 그리고 도로요건 등을 봤더니 요거는 요 정도 선에서 보완이 되지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보완책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종결이 돼야 되는데 예.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잠시 질의응답에 계시지만은 지금 새로 부임된 교통과장님과 우리 네. 뒤에 계신 우리 주무계장님 그리고 시설계장님, 지도계장님께서 이제는 좀 더 좀 우리가 변화하는 그리고 좀 더 능동적인 교통과의 쇄신을 좀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네네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면 예, 예. 교육과 또 오시면 예. 꼭 말씀 전달해 주시고 예, 네, 예.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부의장님과 이성입니다. 예, 강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안전국 윤정성 국장님 예, 배석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말씀을 예,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자이하고 효성 쪽에 예, 그렇게 아파트가 이제 양쪽으로 생겼잖아요. 제가 중앙동 재개발 그 대의원으로서 우리도 회의할 때 보니까 뒤에 롯데하고 그다음에 중앙동 재개발하고 같이 생겼을 때 도로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예,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강선 심의위원회가 예, 예.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효성하고 자이에 대한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이때 부분은 나왔어야지. 저도 예. 공감하고요. 지금 뭐 미소지음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미소지음 아파트의 진출입로라든지 진출입로 거기 지금 뭐 말씀하기 여러 가지가 충분히 그때 나왔어야 돼요. 교통 영향 예. 평가 단계에서 그런 걸 충분히 예단하고 당연히 예상을 대비책을 했었어요. 찾았으면은 이런 민원이 좀 지금 같은 상황에 좀 덜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평가선 그 부분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 예, 교통량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네, 맞습니다. 불구하고 예.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때 보완이 됐었으면 지금 이런 고민은 크게 안 해도 예,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속초의 환경이나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이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봐요. 예. 예. 특히 버스. 예. 그 영동 지역 내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가 관광객에 의존해서 이제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도시가 속초인데 아직도 버스가 화석 연료를 떼고 다닌다. 전기차로 지금 많이 과장님 예, 계시기에 예, 교통과 예. 계실 때 많이 많이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화석 연료로 떼고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 연료를 이렇게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는 계획이 없다. 예. 심히 우려가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국에서는 수소 버스까지 이제 도입이 된단 예. 말이죠. 예. 속초도 좀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최고의 관광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 예.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시는 곳이고, 우린 탄소 중립보다는 탄소 제로를 이렇게 외치고 싶은 도시 속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업체 재정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재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에 대한 화석 연료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하게 좀 주장을 좀 하자. 네. 제주도보다도 좀 먼저 속초에서 이런 선도적인 사업을 좀 하자.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예, 알았습니다. 예. 충분히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검토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하나 어차피 이 미소지음하고 자유효성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미소지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주교 앞에서부터 조은회가 앞까지 도로 개설이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면은 그때는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차선 계획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관할 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예, 교통과하고 하여튼 머리 맞대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국장님 계시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 예, 잠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도시안명국산 임용선입니다. 지금 상수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우회전 차로 부분을 확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이용을 좀 못하는 부분이 이제 포장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포장만 하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통과라든가 경찰서,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3개 유관기관과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좀 화면을 좀 과장님 좀 봐주시죠. 우리 부서 직원들 요 보강 빌딩하고 요 보강병원하고 속초 시민약국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강병원 말고 그 시민약국에 장례식장이 있죠, 과장님. 예. 그 앞에 보면 그 조화들 보내느라고 차들이 많이 서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민 약국에서 우회전하는 차들도 있고 직진해서 차 들어오는 차들도 있고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를 보니까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과장님. 예, 예. 이거 알고 계시죠? 예, 넣습니다. 예. 시민약국 인도가 다른 데는 내가 보폭으로 쟀을 때는 한 5보 정도가 안 되는데 여기는 10보 이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강병원 앞에도 좀 넓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과장님 감이 오시죠? 예, 무슨 대충은 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죠? 이 앞에 이제 차들이 이제 쭉 화한 차들이 이제 조화차들이 쓴단 말이죠. 그다음에 약국에 늘리는 차 여기 한 대 서 있으면 뭐 뒤에 오는 차들은 다 막히는 건 맞는 거고 요 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차하고 그 옆에 보면 요 폭은 한 5보 정도, 그럼 한 4m 정도. 이거 10m가 훨씬 넘는다. 자, 보강병원까지 10m가 넘는다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를 주차돼가지고 2차선인데 1차선으로 밖에 못 쓰고 이 고민 한번 해볼 필요 있겠죠, 과장님. 가감차로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사실 그게 그 구간은 저희들의 도시계획 도로 외 부지는 사실 개인 그렇게 사유거든요. 말씀을 하시면 속초의 교통 편의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속초의 그 구간 말고도 다른 구간도 그런 형태의 그 부지가 뭐 이마트 앞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예. 저 생각 같아서는 기존 인도를 없애고 가감차로로 더 만들어주면 교통 측면에서는 상당히 용이하고 편한데 그 법정 인도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인도가 있지만 그건 사유지고 이렇게 법정 인도가 없어지는 그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가야 그러니까 과장님 예. 그 고민을 하려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로가 2차선이 있으면 2차선을 다 내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앞에 차 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자리가 지금 장례식장 자리잖아요. 이랬을 네. 때 우리 이쪽 편의도 좀 또 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이런 요유 공간이 있을 때 없는 공간이 아니고 요유 공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변 차로라도 해서 차가 7번 국도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다닐 때마다 그 고민이 좀 많이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후임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계장님이나 예. 건설과하고도 상의하시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경찰서야 뭐 저희 부지 내에서 하는 거니까 뭐 경찰서야 뭐 협의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저 관계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갖고 물론 뭐 거기 건축주나 소유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예. 그런 걸 해결을 하는 게 우리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도시 만드는 속초 만드는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의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들은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부서의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대하도록 하겠습니다.